안녕하세요. 하두사TV의 하두사입니다. 오늘은 일주론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갑오일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일주는요, 초록색 말에 해당하고요. 푸른 말 혹은 청마라고도 불리고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이 말의 특징을 보면요, 이 신경계가 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말을 이끄는 그 운전자 있잖아요. 자동차로 튀면 운전하는 사람 혹은 이제 승마라고 하니까 말 올라타서 이 말을 이끄는 사람, 그런 운전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말이 그 운전자의 뭔가 좀 심장 박동이라던가 그 머릿속에 그 상상하는 그런 생각을 이 친구가 그냥 자기도 뭔가 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자가 좀 불안하면은 이 친구도 불안해하고 막 이래가지고 운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친구는 질투 혹은 애정 표현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질투심이 있고 애정 표현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지지에는 오라는 친구가 있어서 일간과 일지에 갑, 오라는 친구가 만나서 기둥이 되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상이 되고요. 오 같은 경우는 나의 행동을 표현하는 능력이 되겠지만은 부부궁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갑오일주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주팔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월지, 시지 뭐 이게 다 중요하긴 한데 일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만 놓고 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만 봤을 때는요, 이 오라는 친구가 갑의 입장에서는 상간이라는 십성이 나타나고요. 12운성적으로다가는 사라는 12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간목이라는 친구가 성격과 이상,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일간이 간목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성장하려고 하고 기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각 자체가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이상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향, 그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천, 내가 행동하는 것은요, 오화라는 지지를 나타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오화라는 친구는 사고와 표현을 관장한다. 특히나 신도 상간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12운성도 산데 이거 뭐 죽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사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고와 표현을 하는 그런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는요, 나의 머리와 나의 몸통을 나타내요. 사주 구성상에. 그래서 자존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낙천적인 성향이 있는데 오화라는 글자를 만났기 때문에 행동적이나 뭐 이렇게 좀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활발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운전자에 따라서 좋음과 나쁨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을 때는 확 좋고 나쁠 때는 확 안 좋아.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좋음과 나쁨이 확연하고 운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창의력과 직관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술계에 종사하면은 좋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갑오일주에 이제 물상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갑목이라는 친구는 큰 나무,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뭐 이렇게 되게 큼지막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나무가 지지 밑에 이 오화라는 글자는 불을 나타내거든요. 불의 씨앗. 월지에 있을 때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불을 나타냅니다. 불. 월지에 있어도 불이긴 불인데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갑오일주를 놓고 물상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지가 이제 오화가 지지가 있으니까 지지에 오화가 있으니까 땅불이에요. 뜨끈뜨끈한 땅이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불을 뜻해요. 그래서 땅에 불이 있는데
어떠한 장작, 큰 나무 막 이런 것들을 그 땅에다가 불을 지피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저는 떠올라서 이렇게 그냥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캠프파이어의 모닥불 혹은 땅불에 장작을 넣는 모습으로서 뭔가 좀 불멍하는 느낌? 혹은 뭐 어두울 때 캠프파이어 그런 느낌으로다가 뭐 불멍 때린다, 뭐 불꽃놀이 한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불꽃놀이 혹은 뭐 땅불에 장작을 넣은 모습, 캠프파이어의 모닥불,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거기에 또는 불멍. 물상으로 딱 봐요. 사람이 딱 앉아있어. 근데 어디에 앉아있냐? 캠프파이어 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내가 거기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불멍을 뭐하지? 상상하지. 뭘하지? 그냥 멍 때리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사고를 보면서 뭔가 좀 감수성, 예민함, 이런 것들로 뭔가 추억 소환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뭔가 좀 이상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좋게 작용할 때는 비상한 생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나쁘게 작용할 때는 현실적으로 좀 성과가 떨어져요. 불멍하는 거지, 한마디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쁘게 작용할 때는 이렇게 작용이 된다. 그리고 요게 이제 건강상으로 보면은 오화라는 글자는 이제 눈, 심장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이제 간목이라는 친구는 간, 담, 뼈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에는 간목이 있고 몸통에는 오화가 있는데, 응? 건강상 뭐가 되겠습니까? 장작불이 뭔가 좀 타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건강상에서 뭔가 좀 현실적인 적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증, 그 다음에 조울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일주가 가보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특징이 나무가 불에 타들어가듯 결실을 맺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 애초에 이런 걸 조금 보완을 했을 때는 예술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현실성의 창의성을 발현하게 되면은 예술가의 기질로서 발휘되기가 굉장히 좋다. 이게 이제 갑오일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갑신일주인데요. 이 갑신일주는 녹색 원숭이 혹은 청색 원숭이, 푸른 원숭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의 특징이 있어요. 원숭이의 특징이 인사신의 삼형살처럼, 인사신 요 친구들은요 똑같아. 명예, 권력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원숭이라는 특징이 사람과 굉장히 좀 유사하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요. 굉장히 뭔가 좀 행동을 모방을 잘해요. 사람 흉내를 잘 낸단 말이에요. 사람과 좀 닮았는데. 그래서 모방꾼, 그 다음에 재주가 많습니다. 모방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걸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빠르게 뭔가 좀 습득을 한다거나 따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주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자체가 좀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좀 산만한 것도 뭔가 좀 원숭이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천간에는 간목이 있는 거고요, 지지에는 신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일주가 되겠습니다. 갑신일주가 특징이 이 또 십성은 편간으로 나오고요, 12운성은 절로 나타나요. 그래서 간목 특징 긍정, 낙천, 성장, 기품, 이게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 행동이나 내가 실천하는 것, 실질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모방, 재주가 많다,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는 나의 머리와 몸을 나타냄으로써 자존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낙천적인 성향이다. 그리고 원숭이처럼 재주가 많아요. 근데 좀 정신이 좀 산만한 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좀 나의 재주를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데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끈기를 갖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되게 큰 성공을 얻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갑신일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이 갑신일주는 인정이 좀 많아요. 인정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갑신일주에 이제 물상적으로 좀 나타내면요. 갑목은 큰 나무, 이런 걸 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금, 큰 바위, 큰 돌, 큰 새, 딱딱한 열매, 뭐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산에 나무가 서 있는 모습, 또는 나무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바위산에 나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거기에서 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산전수전을 겪을 수 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원숭이가 있기 때문에 재주와 끼가 많아요. 이 편간의 특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와 끼가 많고, 그 다음에 총명합니다. 모방을 잘해요. 한 번 딱 본 거를 모방을 해.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명합니다. 이게 원숭이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갑신일주의 특징이 또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큰 성과를 볼 수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은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롤러코스터의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은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주도 갑신일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